네, 처음부터 봅시다. 지수법칙부터 보자. 네. 자, 먼저 보면 우리가 사실 영어나 국어도 마찬가지. 영어를 하기 위해서 알파벳을 알아야 되듯이 우리는 수학을 하기 위해서 수학의 언어를 알고 있어요. 수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통용적으로 쓰는 그런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더하기, 이게 영어만 써도 얘는 더하기다 라고 다 알 수 있고 X자만 써도 얘 곱하기다 라고 다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더하기와 곱하기 등등 여러 가지 기호에 대한 뜻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걸 너무나도 싫어해요. 귀찮은 걸 너무 싫어해서 다 줄여서 쓰려고 하거든. 먼저 영어부터 해볼까요? 자, 2를 4번 더했어. 2를 4번 더하면 우리가 사실 8이라는 건 알아.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는 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을 어떻게? 곱하기라는 어떤 문자를 가져와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죠. 2 곱하기 4. 네, 곱하기는 결국 뭐야? 2를 4번 더했다 라는 뜻이.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만약에 x를 5번 더했어. 그렇다는 건 뭐야? 우리 x를 5번 더했다? 그렇다는 건 x 곱하기 5가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 이 곱하기도 너무 귀찮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쓰면 되는 걸 2를 4번 곱했다 라는 뜻으로 2의 4제곱이라고 쓰죠. 얘는 무슨 뜻이야? 2를 4번 곱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조그마한 숫자 곱해진 번수 얘를 우리가 지수라고 말하고 얘는 우리가 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밑을 지수번 곱했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x를 5번 곱했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거야? x의 5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수에는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사실 이 지수 법칙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자, 봅시다. 자, 먼저 이 곱하기의 뜻, 지수의 뜻 어떻게 된다? 밑을 지수번 곱한 거야.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x의 n제곱 곱하기 x의 m제곱이라고 하자.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는 얘가 뜻하는 거, x의 n제곱이 뜻하는 건 x를 n번 곱한 겁니다. 자, 얘가 뜻하는 건 x를 n번 곱한 거야. 오케이? 자, x를 n번 곱한 것에 또 n번을 곱해줬네. 전체 몇 번 곱한 거야? x에 n 플러스 n 제곱 n 플러스 n번 곱한 겁니다. 일단 이게 기본. 네, 당연히 제곱의 지수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얘네들이 왜 그런지까지 알 수가 있는 거. 당연하죠. 네. 얘네들까지 유추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예시만 들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8제곱 얘는 2를 3번 곱한 것에 또 8번 더 곱해줬네. 네, 이게 몇 제곱? 네, 전체 11번 곱해준 거야.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곱하기 지수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의미 있나? 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를 계산하려면 얘 따로 계산해주고 얘 따로 계산해주고 더해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2의 x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이런 거 사실 못 더해주잖아.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더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굳이 하자면 2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 1 플러스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눠줄 때. 일단 이 나누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나누기는 역수가 되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얘네들 같은 경우 분모는 뭐야? x를 n번 곱해준 거야. n번. 그 다음 분자는 x를 몇 번? n번 곱해준 거야. 자, 우리 이 곱하기에 대해서 분모 분자 하나하나씩 없어질 수 있지. 이렇게 없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없어지니까 결국 몇 번 남는 거야? x에 원래 n이었는데 n번이 사라졌으니까 n-m 제곱이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만약에 m이 더 클 때 나누는 이 숫자가 더 커. 네. 만약에 m이 5개가 있고 지수가 3번밖에 없어. 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없어지면서 뭐만 남아? 네. 분모에 2개가 남죠. 네. 그래서 얘는 사실 케이스를 나눠주는데 얘는 n이 더 클 때이고요. n이 더 크다면 나누는 얘들이 더 많다면 분모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분모가 더 크니까 분모에서 이렇게 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같으면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볼까? 얘랑 숫자가 같아. 뭐 x 세제곱 나누기 x 세제곱. 얘는 뭐인 거야? 같은 숫자로 나눴으니까 1이 됩니다. 기본이죠.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면 되고 여기까지가 나눗셈이었고요. 세 번째는 제곱의 제곱. 네. 얘가 무슨 뜻일까? 자, 먼저 크게 보자. 얘는 x의 n제곱을 n번 곱한 거야. x의 n제곱을 n번 곱한 겁니다. 막 이렇게 곱해서 전체 n번 곱했어. 자, 그런데 우리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해진다며. 다 더해버려. 그럼 n번이 몇 번 더해지는 거야? n번 더해지는 거예요. n을 n번 더한다. n을 n번 더한다. 뭐로 쓴다고? 곱하기로 써준다. x에 nm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수업체. 네, 가장 대표적인 세 개였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가? 네. a 곱하기 b의 n제곱. 얘는 이렇게 되거든. 얘는 a 곱하기 b를 n번 곱한 거잖아. 얘를 n번 곱한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a랑 b끼리 곱할 수가 없고 a랑 a는 곱할 수가 있지. 곱하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합법칙이 되죠. 뭐부터 곱해줘도 상관없어. 먼저 a부터 다 곱해주는 거야. 전체 a 몇 번 곱해준 거야? n번 곱해준 거고요. b도 n번 곱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밑이 같을 때, 밑이 동일할 때 곱하기는 지수끼리의 합이다.
네, 밑이 같을 때 곱하기는 지수끼리의 합이다 라는 거야. 밑이 다르다면 이렇게 더해줄 수가 없어. 그쵸?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거 이렇게 더해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대로 써주고요. 얘도 마찬가지. 밑이 같을 때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주는 거야.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빼주는데 만약에 못 빼는 상황이야.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막 몇 제곱이 되는 거야. 뭐 m이 더 크다 라고 하면 분수로 나타내서 각각 나눠주면 돼. 네. 세 번째는 제곱의 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제곱의 제곱은 지수끼리 곱해주고요. 4번은 곱하기에 대해서 지수는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 라는 거.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사실 이 지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곱해줄 수가 있어. 아마 얘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네, 나머지 한번 볼까요? x 4제곱 곱하기 x 5제곱이야. 네. 얘는 밑이 x로 동일하고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기라고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x의 9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제곱의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지는 거야. 제곱의 제곱 4제곱에 5제곱. 오케이. 그래서 얘는 20제곱이 돼. 근데 네, 제곱의 제곱은 곱해진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나누기인데 지금 나눌 건데 지금 얘 나눈 얘가 더 크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건 그냥 나누기 분수로 써주면 편하게 쓸 수가 있어. 얘는 분자의 b가 4개나 있고 얘는 분모에 12개가 있네. 이렇게 나눠주면서 분모에만 몇 개가 남아? 8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2분의 ab의 세제곱 얘 같은 경우는 다 분배법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분모에도 세제곱, 분자에도 세제곱. 쌤이 일단 그 분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잖아? 네. 이 밑에 있는 얘를 분모라고 하고요.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이 분모 분자 말을 계속 많이 쓸 건데 밑에 있는 얘를 분모, 위에 있는 얘를 분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안는 그런 느낌. 분모가 분자. 네.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안는. 네. 업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분모 분자를 계속 많이 쓸 건데 헷갈리지 말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각각 분모 분자의 세제곱씩 주고요. 그 다음 2의 세제곱 계산해주면 8이고 세제곱 각각 또 곱하기에 대해서 분배 법칙 가능하지? 이렇게 써주면 돼. 네. 그런데 잘 모르겠어. 내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라도 했었어야 돼. 2분의 AB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직접 다 3번 곱해주는 거.
b제곱 아니야? 그치? 3번 곱한 거. 자, 그랬을 때 먼저 곱하기 분수끼리 곱한다 라는 건 분모끼리 먼저 다 곱해주고요, 분자끼리 곱해주고. 그래서 분모끼리 곱해주면 이 3번 곱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분자끼리 곱해줄 건데 분자끼리는 AB, AB, AB여서 A 3번, B 3번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네. 더 나아가서 얘네들까지 더 유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수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곱할 때 우리는 이렇게까지밖에 못 써. 네, A랑 B는 곱할 수 없거든.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같은 문자에 대해서는 곱해줄 수 있지. A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네, 봅시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다항식의 곱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단항식의 곱인데 먼저 단항식부터 알아야지. 네, 단항식은 말 그대로 짧을 단. 네, 그다음 항이 짧다. 그 짧은 항의 식이야. 사실 짧다라는 건 말 그대로 항이 하나밖에 없는. 이 단항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항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 항이라는 건 곱하기 혹은 나누기로만 이루어진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A 곱하기 B 이런 얘네들은 하나의 항이 됩니다. 자, 그런데 2 곱하기 A 곱하기 B에 3 곱하기 A 곱하기 B 제곱 이렇게 있어. 얘는 항이 하나일까? 아니죠. 여기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하나의 항이 있고요. 여기도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하나의 항이 있으니까 얘는 하나의 항이 아니라 이제 2개의 항입니다. 네, 이렇게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그래서 더하기나 빼기에서 이렇게 나눠주면 항의 개수를 쉽게 알 수가 있어. 어쨌든 네, 이렇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얘도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 곱하기는 생략이 가능하거든. 갑자기 이상한 2개의 물체가 붙어있어. 그럼 곱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막 이렇게 갑자기 A랑 B가 이렇게 붙어있네? 얘는 우리가 곱하기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그래서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이라던가 문자와 숫자 사이의 곱은 생략이 가능해. 당연히 막 이런 거 2 곱하기 3을 2, 3이라고 쓰진 않죠. 네, 왜 23이랑 헷갈리거든. 수학하는 사람들이 귀찮은 건 싫어하지만 또 헷갈리는 건 정말 더 싫어요. 얘 23이랑 헷갈리니까 너무 싫지 않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 2 곱하기 3이라고 쓰던가 사실 더 귀찮으면 동그라미로 쓰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얘들은 그냥 계산해놓고 말지. 네,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해. 자, 그래서 우리는 단항식의 계산이라고 하면 단항식끼리의 어떠한 곱이라던가 나누기 이런 얘들을 배울 거예요. 자, 먼저 곱셈부터 보자. 곱셈부터 보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같은 문자끼리만 계산이 가능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네, 숫자 계산하세요. 숫자는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 숫자 있는 거 있죠? 2랑 3 저기 곱해버려. 다 곱해져 있는 거야 지금. 이 곱하기는 뭐부터 해줘도 상관없어서 숫자부터 2 곱하기 3은
6이죠. 그 다음 나머지 문자들 해주는 거 같은 문자끼리 해주면 A 하나, A 두 개 곱해주면 A 세 개, B 하나, B 하나 있으니까 B 두 개, 그리고 얘네들끼리 전체 다 같이 써주면 B 제곱. 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렇게까지가 단항식의 곱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아마 너네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나눗셈일 거야. 네. 일단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 나눗셈은 어떤 수 나누기 네모라고 하면 그 곱하기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역수를 하면서 곱해줘야 돼. 역수. 이렇게 다 분모로 내려가서 곱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2ab 나누기 3a 제곱 b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얘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역수가 된다. 역수라는 건 분모 분자 이렇게 다 뒤집어 붙인 게 바로 역수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얘네들 계산해 줄 건데, 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사실 이 그 자체로 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우리는 곱할 때 분모랑 분자끼리 곱해지는 게 아니라 이 2ab는 1이랑 곱해지지. 분자끼리 이렇게 곱해지면서 2ab 나누기 3a 제곱 b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눠줄 수 있는 거 다 나눠주면 되는데 이렇게 나눴어. 그다음 이렇게 나눠줘. a 하나, a 두 개 이렇게 나눠준다. 그래서 같은 문자끼리 먼저 나눠주는 것이 그다음 우선 계산해주면 분모에 3a만 남고 분자는 2만 이렇게 남는다 라고 계산해주면 돼.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너네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게 이거더라고. 3ab분의 a 더하기 b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가능해?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 왜? 우리가 사실 나눠준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분모 분자, 이 분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를 곱해줘도 되고 나눠줘도 돼. 그래서 나눠준다라는 건 분모 분자에 어떤 a분의 1을 곱해준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나눠주면 3b가 되고요. 얘도 이렇게 나눠줄 건데, 아니 먼저 곱해줄 건데, 자 a랑 이렇게 나눠지나? 절대 아니지. 네, 이렇게 분배 법칙이 하면서 a분의 b가 살아남지. 절대 안 돼. 그래서 여기가 단항식이어야 돼. 얘도 다항식이면 안 된다. 네, 다항식이어도 사실 얘네 둘 다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같이 묶어주면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는 이따가 분배 법칙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배 법칙. 일단 곱셈, 곱하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성질이 있거든. 세 가지 성질. 먼저 첫 번째는요, 교환이 됩니다. 교환 법칙. 무슨 소리냐?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둘이 똑같잖아. 2, 8, 16, 8, 16, 뭐 이렇게 다 똑같잖아. 얘가 먼저 교환 법칙이 된다라는 거고요. 결합 법칙도 가능해. 결합 법칙이라는 건 a랑 b 곱하기 c가 있는데 먼저 b 곱하기 c 해도 상관없고요. a 곱하기 b부터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부터 계산해 준 거야? 숫자끼리 먼저 계산해 준 거야. 다른 문자끼리 계산해 줄 수 있었던 거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의해서. 세 번째는 분배 법칙입니다.
얘가 중요한데 분배 법칙이 일어나는 조건은 어떤 곱하기 어떤 사이에 더하기. 네, 이렇게 될 때 분배 법칙이 성립돼. 그래서 이 곱하기에 대해서 각각 항이라고 보면 되지. 얘네들을 항들에게 항들과 곱해진다. 각각 항들과 곱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네모 곱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 곱하기 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자, 당연하게도 이 수학을 잘하려면 반대 과정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각각 분배 법칙이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배웠어. 그러면 반대 과정도 가능해. 얘도 된다. 다시 곱하기 네모 곱하기 그럼 세모 더하기 별. 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것도 반대 과정. 우린 다시 얘를 묶어준다라고 말하거든. 분배 법칙을 해주고요. 그 반대 과정은 묶어준다. 그래서 이 곱하기 네모 곱하기가 공통이니까 네모 곱하기를 묶어주면 남는 건 얘 세모 별 그다음 가운데 더하기까지 각각 써주면 분배 법칙 반대 과정이 묶어주는 과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또 팁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 뒤에 게 역수돼야 되잖아. 이 역수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 자, 2분의 3 AB 얘는 역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3A B분의 네, 그러니까 이 AB는 분자에 있는 거야.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2분의 3 곱하기 3이라고 하면 3이 2랑 곱해져? 3이 3이랑 곱해지죠? 그래서 얘를 역수를 취해주면 어떻게? 분자에 있는 얘들이 다 분자에 있는 거야. 분모로 내려가고요. 분모에 있는 얘들은 분자로 이렇게 올라가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는 겁니다. 얘들 2번 한번 풀어볼까?
네, 같이 볼까요? 이제 이거 보면 일단 3a 곱하기 마이너스 2a 나누기 9a인데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사실 맨 처음에 하는 건 쌤은 항상 곱하기로 바꾸거든.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나누기 곱하기로 바꿉시다. 그럼 뒤에 있는 얘가 이렇게 다 역수가 돼버리죠. 자, 그 다음에 계산해 줄 건데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마이너스 개수야. 곱해지는 마이너스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가 하나면 마이너스 그대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쌤은 이렇게 앞으로 빼내서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마이너스라는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거든. 먼저 숫자부터 계산해주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결국에 그냥 2랑 3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줘도 되잖아.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다 빼버리는 거야.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마이너스 다 빼버리고 맨 끝에. 자, 그 다음 나눠줍시다. 여기 A 이렇게 하나씩 나눠지고요. 3이랑 3 이렇게 나눠지면서 분모의 3이 되는 거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분자에 남는 거 생각해보자. 2a랑 2 있으니까 2a라고 써주면 되고 분모는 3 하나만 남으니 3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 먼저 나누기부터 보기 전에 지금 마이너스가 두 개나 있으니까 얘 그냥 다 플러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나누기 역수로 다 바꿔주고요. 그 다음 나눠주자. 숫자부터 나눠줄까? 4, 2, 16, 8 이렇게. 그 다음 x는 x 하나 해주면 분모가 다 사라졌으니 분자만 남겠네. 분자는 숫자 8 하나만 남았고 x 하나, y는 2개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먼저 딱 봤을 때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네. 마이너스 앞으로 빼네. 계산해주면 나누기는 곱하기로 그 다음 분모에 있는 얘들과 분자에 있는 얘들끼리 나눠주면 되겠다. E 나눠지고 A, B 이렇게 나눠주면 분자에 남는 얘가 숫자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A는 A제곱 B는 B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도 빠르게 볼까? 2x 세제곱 곱하기 얘는 곱하기가 없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없으니 쉽게 할 수 있겠네. 네, 먼저 이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줄 건데 자, 곱하기로 바꿔주면 역수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2분의 3xy는 3xy분의 2가 되고요. 너무 깨끗해졌다. 얘 완전히 다 날라가지. 3xy 같아서 계산해주면 이 분자인 얘들끼리만 곱해주면 되겠네. 숫자끼리 곱해주면 4x 세제곱이 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넘어가서요 다항식의 계산 문제. 다항식 여기까지 질문 있네. 네, 여기까지 사실 문제 없지? 네, 다항식의 계산인데 일단 다항식끼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항식 문제 알아요. 자, 다항식이란 건 마찬가지. 아까 전에 단항식의 어떻게 보면 확장 버전이죠. 단항식은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었다면 얘는 많은 달을 이용해서 항이 많은 식이야. 사실 많다의 기준은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항이 2개 이상. 네, 항이 2개 이상인 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항이 2개 이상이다 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뭐라 생각해주면 되냐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런 거 있잖아. 2x만 있다면
곱하기만 있다면 다항식인데 여기에 플러스 2가 있어. 그럼 얘는 다항식이 되죠. 네, 얘는 단항식인데 얘는 다항식. 왜? 항이 두 개거든.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면 항이 두 개니 우리는 얘를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다항식에는 뭐부터 계산하냐면 다항식의 합을 먼저 계산해. 다항식의 합이다 라는 건 얘도 사실 더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거든. 얘는 더 적어. 더할 수 있는 게 x랑 y 더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문자끼리 더해줄 수 없어. 그 다음 같은 문자끼리도 더해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수가 다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더해줄 수가 없거든. 자, 그래서 다항식끼리 더한다 라는 건 결국에 문자도 같고요 차수도 같아야 돼. 아니 지수도 같아야 돼. 그랬을 때 더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x 더하기 x 이런 얘들은 존재하죠. 네,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고 x를 두 번 더했어? 그럼 우리가 뭐라 써? x 곱하기 2라고 쓰죠. 근데 얘는 2x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순서 바꾸고 앞에 2를 먼저 써주면 교환 법칙에 의해서 가능하지. 뭐 여기까지는 뭐 굳이 알 필요 없고. 그러면 문제는 이런 얘야. 이런 얘는 어떻게 구할까? 2x 더하기 3x. 그럼 사실 앞에 있는 두 숫자 더해주고 x 그대로 써주면 됐었지. 왜 그렇게 됐었냐면 얘도 분배 법칙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 곱하기 x가 공통으로 있잖아. 그래서 이 곱하기 x로 묶어주는 거야. 묶어주면요 사이에 남는 게 여기 2 더하기 3만 남아. 근데 우리 2 더하기 3은 계산할 수 있지. 계산하면 5x가 된다. 뭐 여기까지 당연히 쉽죠. 자,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예제를 풀어볼 건데 사실 예제 풀기 전에 뭐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있는데 뭐부터 풀어줘야 돼? 당연히 소가로부터 점점 풀어 나가는 거였죠. 풀어 나가시면 되고요. 이 마이너스 어쩌고 괄호 있으면 이 꼭 괄호 중요합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괄호면 뒤에 있는 얘들을 결국에 이 마이너스도 분배 법칙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결국에 그 뒤에 있는 얘들의 부호를 다 바꿔버린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네, 그래서 예제 3번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자, 소가로부터 계산해보자. 소가로부터 풀어줄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 분배 법칙 해줘야 돼. 분배 법칙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y, 즉 부호가 다 바뀌어버리거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줄 수 있습니다. 뭐 중괄호 그대로 써줄까? 자, 그래서 이렇게 x 계산해주면 x랑 마이너스 2x 앞에 있는 숫자들만 계산해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x가 되고요 플러스 y, 그리고 앞에 플러스 있으니까 사실 플러스 있는 경우는 괄호 안 써주고 그대로 써줄 수가 있어. 계산해주면 3x 더하기 y가 되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진 않고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 3번에 2번, 3번에 3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이제 3번도 같이 봅시다. 자, 보면 먼저 손가락부터 쭉쭉 풀어 나가보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분배 법칙으로 다 뒤에 있는 얘들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 각각 풀어주면서 나가면 되는데 지금 y랑 y 동등함 아니네. y랑 y 5y랑 2y 빼주면 3y가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각각 주면서 바로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x랑 3x 계산해주면 0이 되면서 남는 건 마이너스 3y만 남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면 얘도 얘부터 각각 풀어나가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뒤에 있는 얘들 다 부호 바뀌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어? 그럼 마이너스 또 각각 주면서 플러스 y 플러스 4x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각각 주기 전에 계산해줄 수 있는 애들 계산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 그래서 x랑 4x 계산해주면 5x 더하기 y고요. 마이너스 각각 주면서 가마 마이너스 5x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인데 사실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야. 먼저 곱하기랑 덧셈이 있는 그런 식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보면 x 곱하기 3x 더하기 6y. 먼저 x 갑자기 이게 붙어 있잖아? 네. 갑자기 이렇게 붙어 있어. 네.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네.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3x에 갑자기 막 붙어 있어?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이상하게 붙어 있는 것들은 다 곱하기야. 네. 자, 그래서 이 곱하기와 덧셈이 있는 이 괄호 식에 대해서 우리는 분배 법칙을 통해 계산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배되면서 곱해주면 되겠지. x랑 3x 곱해주면 3x 제곱이 되고요. x랑 6y 곱해주면 6xy가 되지. 네. 그 다음에 3x랑 2x 곱해주면 6x 제곱이 되고 3x랑 9y 곱해주면 마이너스 27 xy가 된다. 사실 분배 법칙만 다 해버리면 여기서부터는 문제 없죠. 그 다음부터 뭐 해주면 돼? 그냥 다 더해버리면 돼. 여기 3x 제곱이랑 6x 제곱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네. 두 개 계산해 줄 수 있어. 3x 제곱이랑 6x 제곱을 더해주면 9x 제곱이고요. 6xy랑 마이너스 27xy 얘네 둘도 문자 같고 차수 같죠? 계산해주면 앞에 있는 숫자끼리만 계산해주면 된다. 얘는 마이너스 27, 6이니까 마이너스 21 xy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보면 2번은 a분의 2a b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마이너스 4b b 마이너스 a인데 여기서는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거든. 먼저 첫 번째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어. 자, 먼저 2ab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를 나누기 a잖아? 네. 이 나누기 a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곱하기 a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곱하기가 각각 분배 법칙 돼주는 거야. 그럼 각각 분배 법칙 하면 a분의 2ab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a 제곱 b에 a분의 1. 아유, 우리가 똑같이 써야 되는데. 어쨌든 a 하나씩 사라지면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2ab 제곱이네요. 그 다음 얘는 3ab. 그 다음 나머지 이 뒤에 있는 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b랑 b 곱해주면 마이너스 4b 제곱에 더하기 4ab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지.
2의 2b제곱과 마이너스 4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b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ab와 4ab 더해주면 플러스 ab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계산해 줄 수 있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분수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분모가 같을 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야. 우리 얘네들 계산해 줄 수 있지? 어떻게? 분모는 같고 분자끼리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죠. 자, 수학을 잘 어떻게도 해야 된다? 반대도 돼야 된다. 자, 분모가 같을 때 이렇게 더해줄 수 있으니까 더해줄 수 있다. 이 분자끼리 더해진 꼴은 분모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써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도 지금 분모끼리 빼진 모양이니까 얘네 둘 따로따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a분의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얘는 a분의 2ab 제곱 마이너스 a분의 3a 제곱이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맞아? 네, 분모 같으니까 분자끼리만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랑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하트 짜 만들어 버린다 라고 하거든. 하트 모양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쉽지? 그 다음 3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3번 보면 3분의 x 곱하기 6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0x제곱에 나누기 2x가 됩니다. 자, 얘 계산해 주면 먼저 3분의 x 곱하기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각각 분배 법칙으로 곱해줘야 되겠네. 각각 항들에 곱해진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3분의 x와 6x 곱해지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대로. 그 다음 3분의 x와 10이 곱해지고요. 나머지 얘도 계산해 줄 건데 먼저 이 곱하기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자. 그 다음 곱하기를 각각 줄 거야. 어떻게? 분배 법칙을 통해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주면 2x분의 4x 세제곱이고요. 얘는 2x분의 20x 제곱이 되겠네. 자, 그래서 각각 나눠주자. 제곱이 되고 10 하나씩 나눠주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10x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까지 있어. 마이너스 있으니까 가로 꼭 쳐줘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자, 그 다음 얘 나머지 계산해주자. 계산 나누기 해주면 x와 2x니까 2x 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되겠다. 네, 얘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제 다항식의 계산으로 바뀐 거지? 각각 마이너스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뒤에 있는 애들 부호 다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 2x 제곱에 마이너스 4x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2x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x와 10x 더해주면 6x가 된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과정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다항식 계산이라는 과정이 있거든. 수학 상에 얘랑 똑같아. 네. 다를 거 없어. 수학 상 제1단원 보면 이 단원이 있어. 다항식. 네. 당연히 기본적인 모양부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틀리면 안 돼. 아니 얘네들은 사실 한 10초 만에 풀 줄 알아야지. 오케이. 그 정도로 숙련, 숙달 돼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네, 여기까지가 다항식과 단항식 곱셈이었습니다. 그 다음 쌤이 나갈 것은 뒤에는 사실 곱셈 형식이 되어 있는데 쌤은 1차 방정식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책 안 봐도 됩니다. 네, 1차 방정식 보면 일단 이 방정식이라는 게 는으로 이루어진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x의 값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사실 쌤이 항상 할 때 x 플러스 3은 10이다 라는 식이 있으면 사실 x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쵸? 그리고 이 식을 만족하는 우리 x의 값을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해가 뭐라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봤을 때 x는 3. 얘가 해가 될 수 있나? 해가 될 수 없죠. 왜? 이 식을 만족하지 않거든. 오케이? 그럼 x는 3 해가 아니네. 그럼 x는 7 한번 넣어볼까? 네, 7은 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대로 x의 값에 숫자 넣어주면 돼. 넣었을 때 성립하면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1차원적인 방법으로 해를 구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하나만 예시를 들어봤을 때 3x는 16이야. 여기 x의 값을 하나하나씩 넣어주면 막 뭐 x에 한 4 넣어보자. 아, 아직 좀 부족하네. 그럼 x에 한 5 넣어볼까? x에 막 6 넣어볼까? 이렇게 넣어볼까?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넣어보면 안 되죠. 힘들죠. 네. 왜? 분수로 나오죠. 그래서 얘를 풀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네. 논리적인 방법은 이 등호의 성질, 얘를 이용해 주는 거야. 자, 먼저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이런 걸로 꼭 나타내 줘야 돼. x는 무엇? x는 무엇? 네. 그렇다면 이 1차 방정식, 이 x만 있는 식을 x는 무엇이라고 나타내 주면 끝나는 거겠네. 즉 한쪽에 x만 남겨놓고요, 다른 한쪽에 숫자만 남겨놓으면 돼. 우리의 목표야. 한쪽에 x, 한쪽에 숫자만 남겨놓기. 자, 그런데 어떻게 없애줄 거냐면 어떻게 한쪽으로 다 몰아버릴 거냐? 이 등호의 성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랑 만약에 b랑 같아? 그렇다면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줘도 같아.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숫자, 두 개의 숫자가 같을 때 어떤 숫자를 또 똑같이 두 개를 더해주면 또 하나를 각 하나씩 더해주면 당연히 값은 같아. 네.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A랑 B랑 같을 때 같은 수를 빼도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것도. 네. 세 번째, 같은 숫자를 곱해도 똑같아. 네 번째, 같은 숫자를 뭐 해도 나눠줘도 같습니다. 네. 사실 등호는 등호라고 하죠. 얘는 등호는 양쪽에 같은 작용, 네, 같은 작용을 주면 값은 같아. 항상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원래 같은 값에 대해서 같은 작용을 줬어. 같은 작업을 했어. 그럼 항상 등호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얘도 한번 해볼까? 아까 전에 했던 얘 한번 해볼까? x 플러스 3은 10이다. 사실 이걸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자, 이 3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쪽에, 자, 한쪽에 x만 남겨주기 위해서 3을 없애야 되잖아. 3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쪽에 3을 빼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3 마이너스 3에 는 10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 계산해 주면 3이 사라지고요. 얘는 7이다. 네, x는 7이다. 라고 해가 바로 딱 나오는 거. 끝났죠. 한쪽에 x는 남겼으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3x는 16이다. 자, 얘도 한쪽에 x만 남기고 싶어. x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을 빼주면 3이 사라져? 아니죠. 뭘 해야 돼? 3으로 나눠야 됩니다. 네, 3분의 1로 곱해줘요. 곱해주면요, 얘는 3x 곱하기 3분의 1은 16 곱하기 3분의 1인데 여기 3이랑 3 이렇게 사라지죠. 나누어지고 한쪽에 x만 남고 얘 계산해주면 3분의 16이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1차 방정식은 너무 쉬운 편이고 우리가 이런 1차 방정식 배울 거야. 아니, 사실 할 줄 알아야 되죠. 네, 어떻게 할 거야? 한쪽에 다 x만 남기고 한쪽에 다 숫자만 남기기 위해서 먼저 이 x를 왼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양쪽에 x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얘랑 없어지고 계산해주면 x만 남고요. 그 다음 7을 빼주면 되는 거지. 왜? 이 7을 없애주면서 한쪽에 x만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 같은 수를 빼주고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나도 많아.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얘를 옮긴다 라고 생각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뭐라 말해? 네, 이항한다 라고 말하죠. 네, 항을 바꾼다.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는 마이너스 3이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오케이. 이 곱하기에 대해서는 사실 얘는 이항이라고 하지 않는데 굳이 이항한다 라고 하면 3분의 1로 가야 되는 거지. 네,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사실 1차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처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적어도 x끼리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다항식의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항식의 계산과 단항식의 계산 이런 것들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계산을 해주는데 1차 방정식은 x는 숫자 이렇게만 남겨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가 질문이. 네. 여기까지가 이제 2학기의 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1차 함수까지, 아니 1차 함수는 사실 나중이고 여기까지가 1학년 1학기의 과정이거든요.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얘들 이용해서 문제를 같이 한번 보자.
보면요. 동류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류항은 더해줄 수 있는 얘들, 즉 차수랑 문자와 같은 얘들을 동류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는 오 쪽에 29번부터 쭉 한번 풀어볼까? 29, 30, 31, 32, 33번까지. 네, 이 문제들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사실 많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사실 1차 방정식 너무 어렵다 하는 학생들한테 사실 푸는 게 먼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울까? 어떤 방법이 가장 적게 걸릴까? 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사실 이제는 너네들한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과제가 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네, 문제를 봤을 때 뭐 풀고 못 풀고는 이제 아마 다 풀 수 있을 거고, 걔들 이제 확정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딱 봤을 때 일단은 얘는 여기 있는 괄호를 풀어서 x만 이렇게 같이 묶어주기 위해 각각 분배 법칙을 해줍시다. 분배 법칙을 해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3으로 되죠. 그 다음 한쪽에 x만 다른 한쪽에 숫자만 남겨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3을 넘겨버리면 편하겠다. 자, 그래서 먼저 4x랑 6x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 3 넘어가서 빼주면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2다. 사실 여기서 보자마자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알 수도 있고요. 양쪽에 마이너스 2로 나눠준다, 즉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각각 나눠지면서 마이너스 1만 남죠. 네.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분의 1x 더하기 3x는 7인데 사실 이거 보자마자 쌤은 이 분수가 너무 싫어. 이 양쪽에 2를 곱해버리는 거야. 2를 곱해버리면요, 자, 각각 다 한글한테 곱해주면 x 더하기 6x가 되고 얘는 14가 되는. 자, 그 곱할 때도 사실 중요한 게 전체식에 곱해줘야 돼요. 전체식에 한쪽에만 곱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식에. 그래서 2분의 1x 플러스 3x에 곱하기 2를 전체에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 분배 법칙 되면서 얘들한테 다 곱해주는 거야, 한 번씩.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 계산해주면 동류항이니까 x랑 6x 더해주면서 7x는 14, x는 2가 되죠.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얘도 그냥 계산해줄 수 있지만 사실 분수가 너무 싫으니까 양쪽에 분수를 다 없앨 수 있는 값을 생각해 주는 거야. 몇을 곱하면 분수를 다 없앨 수 있을까? 네, 28을 곱해주면 분수가 다 사라집니다. 7이랑 28 나눠지고 28이랑 28, 14랑 28 다 나눠지니까. 자, 그래서 양쪽에 다 28 곱해줄 건데 모든 항들한테만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각각 항들에 곱해주면 7분의 x 곱하기 28은 나눠지면서 4x가 될 것이고 5 곱하기 28은 140이 되고요. 28분의 9 곱하기 28이면 9가 되면서 x가 붙고 14랑 28 나눠지면서 2가 되고 5랑 곱해주면 10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4x-140을 9x 더하기 10이고 다 이제 한쪽으로 몰 건데 x를 다 한쪽으로 몰고 숫자도 다 한쪽으로 몰아버릴 건데 쌤은 사실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너무 싫거든? 마이너스를 되게 싫어해. 그래서 4x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10을 왼쪽으로 넘기자. 그래서 10을 넘기면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마이너스 150이 되고요.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가 되면서 5x가 되죠. 그래서 양쪽에 5로 나눠주면 얘는 마이너스 30이 된다 라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아마 각각 푸는 자기만 방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32번은 이제 새로운 어떠한 새로운 식이 나와 있는데 봅시다. A, B 별 C, D 얘가 AC-BD래.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새로운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지. 그럼 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겠다. 봅시다. 지금 보면 1.2 아니 뭐야 힘드네. 1.2와 x-1 그 다음 별 x 2분의 1
인데 자 어떻게 돼야 돼? A랑 C가 곱해지면서 B랑 D가 곱해지고 그 두 개를 빼주는 거야. 지금 자리를 보면 여기가 A 자리고요. 여기는 C 자리지. 그래서 먼저 얘네들이 곱해져. 그 다음 마이너스 C랑 B랑 D 자리죠. 얘들이 곱해지면서 빼주면 되겠다. 오케이. 결국에 얘의 값이 몇이다? 0.2 x 플러스 1이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쉽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소수 싫고 분수 싫잖아. 소수랑 분수를 다 없앨 수 있는 식을 없앨 수 있는 값을 곱해주는 거야. 몇을 곱해줘야 다 없어질까? 10을 다 곱해버리세요. 그럼 여기에 12 곱해주면 12x가 되고 각각 항들한테 곱해진다 라고 했었지. 얘 10 곱해주면 2분의 1과 10 나눠주면서 5가 되면서 x-1는 10이랑 0.2 곱해주면 2가 되고 2랑 10 곱해주면 10이 되겠네. 자, 이제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먼저 가로부터 풀어줍시다. 마이너스 5가 각각 분배 법칙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숫자는 다 오른쪽, x는 다 왼쪽으로 넘겨주면 5x는 5가 되고요, x는 1이 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33번 또 볼까요? 마지막 33번 보고 34번 소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33번 보면 5분의 3x-2는 마이너스 0.3의 x 플러스 1.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2분의 3x-1은 1.3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4x가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보자마자 숫자가 너무 더럽지 않나? 얘를 계속 계산하자라기보다는 좀 더 쉬운 값으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계산해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네, 분수랑 이제 소수를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값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쌤은 사실 먼저 보이는 게 10을 곱해버리는 거야. 이게 어떤 숫자인지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분수랑 소수를 없앨 수 있는 값이라면 아마 이것보다 더 편하게 계산해 줄 수 있어. 자, 그래서 먼저 곱하기 10 해주면 5랑 10이랑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 2가 되는데 분자는 이렇게 뚝 떨어질 거야. 떨어질 때 항상 이 괄호 쳐줘야 됩니다. 나눠지면서 2 곱하기 3x 마이너스 이 분자랑 전체 다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괄호 쳐줘야 돼요. 그 다음 10 곱해주면 얘도 마찬가지 3의 x 플러스 1이 되겠네. 자, 이제 좀 깔끔해졌다. 이제 얘 계산해주면 되겠지? 가로 다 풀어주면요 6x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네, x 한쪽으로 숫자 반대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4는 오른쪽, 마이너스 3x는 왼쪽으로 옮겨줄 건데 6x에 마이너스 3x 옮겨주면 플러스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4 넘어오면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9x는 1이 되죠. 그 양쪽에 9로 나눠버리면 9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양쪽에 10을 먼저 곱해주는 거야. 분수랑 이제 소수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서 네, 10을 곱해주면 자, 2랑 10이랑 나눠지면서 5가 되고 곱하기 5가 되는데 얘 분수 떨어질 때 분자 떨어질 때 바로 꼭 쳐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은 10 각각 항들한테 곱해질 건데 1.3에 곱해지면 13. 그 다음 5랑 10이랑 나눠주면서 2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괄호 꼭 쳐줘야 된다. 분자 떨어지면. 자, 그래서 계산해주자. 네, 분분사. 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 곱해주면 15x-5고요. 네, 13 2가 각각 곱해질 건데 4-8x네. 자, 여기서 그냥 써주고 싶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괄호를 쳐주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까지 풀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각각 분배 법칙으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x가 되는. 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자, 이제 계산을 해줍시다. 마이너스 4x가 썼네?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9고요. 플러스 8x 넘어가고 5 넘어오면 플러스 5는 15x 마이너스 8x 계산하면 7x는 14, x는 2가 되네요. 자, 여기서의 해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A라고 하고요. 여기서 해를 우리가 B라고 하자 라고 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9 곱하기 AB, 9AB죠. 9AB는 9 곱하기 A가 9분의 1, B는 2 계산해주면 답은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이? 네, 여기까지 사실 괜찮지. 오늘 할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부분이고, 그냥 쌤이 여기서 너네들이 꼭 얻어가야 될 것은 뭐 이걸 푸는 방법? 뭐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디테일 하나, 너네들이 이걸 다가갈 때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되는가? 네. 풀고 못 풀고는 사실 다 풀 수 있을 거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거든? 네, 유형들이 많죠. 그래서 34번만 봐도 비례식이라는 것도 나오지. 먼저 비례식 볼 건데, 비례식. 자, 일단 우리 비례식 푸는 방법 아마 다 외우고 있을 거야. A 대 B는 C 대 D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D는 BC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이것만 알아도 한 90%의 비례식은 다 풀 수 있어. 아니? 한 99%? 네. 비례식을 다 풀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수1 때는 3개의 비례식도 나오거든? 그럼 3개 비례식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네,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나가 더 늘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모두 같다?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줘야 돼. 얘도 사실 이런 식이 왜 나왔을까를 고민해보면 됩니다. 왜 이런 식이 나왔을까? 왜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다고? 왜 같다고 이렇게 나왔을까? 그렇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비례식의 뜻을 알고 있어요. 비례식. 먼저 비례식은 말 그대로 그 두 숫자 간의 크기의 관계거든. 크기. 어느 정도 크기와 어느 정도 크기의 비율인지 구하는 거야. 2대 3. 내가 2개를 갖고 이 옆에 있는 친구가 3개를 가졌어. 이거나 전체 10개로 나눠서 내가 4개 갖고 6개를 갖거나 결국 2개 똑같지 않냐? 나는 전체 피자를 5조각으로 나눠서 내가 2개, 옆에 있는 친구 3개 갖는 거나 10개로 나눠서 내가 4개, 6개 갖는 거. 네, 똑같다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 3대 9도 같겠죠. 3대 9, 6대 9겠죠. 6대 9도 같겠죠. 등등 여러 가지. 네, 같은데 자, 여기서 같으려면 봐봐.
여기서 2가 4가 되기 위해서 2가 곱해졌어. 3도 이렇게 2가 곱해지면서 6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3이 곱해졌어. 그럼 얘도 3이 곱해지면서 9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자, 봅시다. A에서 C가 되기 위해서 어떤 K라는 값이 곱해졌어. 그러면 B도 D가 되기 위해서 K라는 값이 곱해져야 돼. 맞아? 그래서 A 곱하기 K랑 C랑 같으면 B 곱하기 K도 D랑 같아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비례식은. 네, 그래서 여기 A로 나눠버리면 K는 A분의 C고요. 여기도 B로 나눠버리면 K는 B분의 D거든? 당연히 K라는 값 동의하니까 얘랑 완전히 같아야 되겠지. 즉 A분의 C와 B분의 D가 완전히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원래 비례식의 시잖아. 비례식을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나눈 것은 또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나눈 것이랑 같아요. 그쵸? A분의 C, A분의 C는 B분의 D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풀어주면요 양쪽에 B 곱해주면서 B 곱하기 C가 되고요 여기 A랑 D 곱해주면서 A, D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 식이 바로 뭐야? 네,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개 비례식도 어느 정도 유추해 나갈 수 있겠죠. 기대 DEF 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애끼리 나눈 게 같아. A분의 D랑 B분의 E랑 아니고 그 다음 C분의 F랑 같다. 네. 이렇게 등호가 두 개 있는, 즉 세 개의 식이 됩니다. 네. 얘는 나중에 사이머측이라고 수원대 또 이 비례식을 배우게 되거든. 세계 비례식. 잘 보시고요. 일단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식은 사실 뭐만 알고 있으면 돼?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로 34번과 35번도 풀 수가 있을 거고요. 36번 보면 2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의 해가 x는 3이다 라는 거야. 해가 3인 게 나와 있어. 그럼 뭐 해주고 싶어? 값을 직접 넣어봤을 때 성립하는지 보면 되겠죠. 해라는 뜻을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직접 풀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첫째 날의 마무리였습니다. 오늘 1차 방정식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곱셈 공식, 인수분해 등등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할 건데 기본적인 거 하기 전에 연립 방정식이랑 부등식 이런 것들을 할 건데 1차 방정식 어려운 학생들은 앞에 있는 문제들도 풀어보고요. 내일은 3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문제 푸는 양이 좀 많아. 그래서 또 어려운 부분들은 다시 쌤이나 쌤한테 물어보면서 나아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질문